선박으로 확인된 해적이 본선으로 승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선 사용 불능 조치, 본선의 안전 확인 후 모두 시대대로 개폐할 거니 해적 출몰이 잦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항상 긴장감이 흐른다. 모선 두 척이 있는데 뒤에 스키프를 둘 다 이제 달고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저희 항로에서 지금 가로질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We've had 3 reports from different masters to say that the vessel was actually under attack. Thanks very much for the information, Captain. Appreciate it. There's a military unit is actually en route to that vessel as we speak. 아대만에서 대해적 작전 중에 중요부대입니다. 이상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바랍니다. 바다의 무법자,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LNG 운반선이 청해부대 소속 5,500톤급 왕건함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LNG 콜토로부터 해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접근 중이라는 내용을 송신했습니다. 경계 태세 2급 설정. 저지 위치 훈련. 둘셋.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모든 승조원들이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릭스 긴급 출격. 릭스 긴급 출격. 출격 명령과 함께 공격용 헬기인 링스 헬기가 갑판 위에서 굉음을 내며 날아오른다. 왕건함에서는 UDT 특수부대 요원들이 출동 준비를 마쳤다. 고속 단정 3척에 나눠 탄 20여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피랍 선박으로 신속히 접근해 승선 준비를 마친다. 링스 헬기에서는 저격수 2명이 K6 기관총과 저격용 소총으로 엄호 사격 준비를 한다. 그 사이 피랍 선박 건연에 매달린 사다리를 타고 50여 미터를 올라간 UDT 대원들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낸다. 아시마시오, 저희 도시에 따라주십시오. 해적 퇴치를 위한 가상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왕건함이 소말리아 해적에 대비해 아덴만에 파병되기에 앞서 벌어졌다. 해적 진압 작전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인명피해 없이 작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박이 피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피랍되었을 때에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 승조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해부대의 활약으로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우리 국적의 선박은 단 한 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청해부대는 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가 잠시 잠잠한 사이 다른 해역이 해적들의 소굴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인 해적 출몰 지역인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등이다. 말라카로 대표되는 동남아 지역에서만 해적 사고가 전년 대비 7% 늘어 200건에 달했다.
해운선사와 국제기구, 군경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곳, 그 말라카로 가본다. 싱가포르항. 중국 상하이에 이어 물동량이 두 번째로 많은 국제적인 항구다. 화물을 싣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항해할 선박들이 빼곡히 정박돼 있다. 현대상선 소속 5500 TU 컨테이너 선박도 싱가포르를 출발해 말라카 해협을 거쳐 두바이로 갈 예정이다. 선적을 마친 컨테이너선에서 출항 준비 명령이 떨어졌다. 거대한 선박이 뱃머리를 대양으로 돌려 항구에서 서서히 빠져나간다. 선박이 통행하는 말라카 해협은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배가 대양으로 나오자 선장과 선원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다. 올해 22년 경력의 고병찬 선장은 지도를 펼쳐놓고 항로부도 꼼꼼히 점검한다. 해적의 빈도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해적의 위험한 지역이 어디고 그다음에 출몰되는 빈도가 어디가 어느 지역이 많은지를 평가를 하고 예지를 해서 가장 거기를 피할 수 있는 해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항로를 선택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선원들은 갑판과 난간으로 향한다. 갑판원들은 갑판 위에 있던 철조망을 선박 난간에 매달기 시작한다. 갑판에서 선실로 향하는 비상계단에도 철조망을 설치한 뒤 철제 출입문을 잠근다. 철조망을 배 난간에 친 뒤 물 호스를 배 양현에 설치한다. 빠른 소형 보트, 일명 스키프를 탄 해적들이 본선에 접근했을 때 물을 발사해 승선을 막기 위한 장치다. 배에서 거전이라고 해서 수면으로부터 배의 높이를 의미하는데 이 거전이 제일 낮은 곳이 바로 이 선미 부분입니다. 해적의 승선을 지연시키고 또 방지할 목적으로 철조망과 불어준다. 해적 출몰이 잦은 해역을 항해하는 각국의 선박들은 철조망과 물대포, 유리 파손을 방지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폭 필름을 갖추고 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장치를 배 난간에 설치하기도 한다. 해적 대비 태세를 완료할 즈음 배는 말라카 해협에 다다랐다. 싱가포르 항을 출발한 이 선박은 2시간여 만에 말라카 해협에 진입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 항을 거쳐 동아시아와 유럽, 인도, 중동을 가는 모든 선박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유조선과 벌크선 등이
수시로 이 말라카 해협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매년 5만여 척의 선박이 지나다니는 해상 실크로드다. 평균 수심도 최대 50m로 얕아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은 속도를 늦추는 일이 잦고 이 틈을 노려 해적들이 공격한다. 선박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항한다. 선교에 설치된 레이더에는 실시간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이 빼곡히 표시된다. 이거는 우리 보면은 차에서 사용되는 말라카 해협 항해 중 갑자기 선교에 있는 텔렉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울린다. 텔렉스 내용을 확인한 2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무전으로 급히 보고한다. 예, 선장님 이현수입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 해양 강화부터 텔렉스를 받았는데요. 저희 항로 예정된 곳에서 해적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오케이, 연락을 할 테니까 그거 출력해놔. 예, 알겠습니다. 출력해 놓겠습니다. 해적 동향 정보다. 텔렉스는 해적 대응센터에서 실시간 전송된다. 텔렉스 내용을 꼼꼼히 체크한 선장은 기관실에 긴급 지시를 내린다. 기관실 본선 예정된 항로 전방에 해적이 출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본선 스피드를 18나트 이상 유지해야 되니 현 시각 RPM을 70까지 증속. 선장의 지시를 받은 기관실에서는 엔진이 굉음을 내며 더 빨리 돌기 시작한다. 선박에서 중요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저희 배 같은 경우는 보통 74,00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평소 항해 중에는 선박 단위로 15노트 정도로 다닐 때는 저희가 한 20% 정도 로드로 다니고 있는데 해적 출몰 지역에서는 18노트 이상을 달리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찮아진다. 해적 손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본선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상황, 선교가 다급하게 돌아간다. 네, 지금 해적 의심 선박 저희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70까지 진동하겠습니다. 즉각 대응 지시가 내려진다. 핸드 스티어링. Unsteering now, sir. 오케이. Hard port now, sir. 오케이. 스테디 240. Steady 240. 선장과 승무원들이 방탄 헬멧과 조끼를 급히 착용한다. Wait it now, sir. 오케이, 본선으로 계속 접근 중인 해적 의심 선박으로 확인된 전 승무원 해상 배치 인원 보고 인원 체크 그리시고. 주변 다른 선박들과 국제기구에도 현 상황이 긴급 타전된다. 오케이, 이 형사는 CSO에 현 상황 통보하고 UKMTO에 리포팅 양식에 맞추고. UKMTO는 두바이에 있는 영국 해군 해사 무역기구다. 해적의 공격이 접수되면 해적 퇴출을 위해 파병된 각국의 연합해군에 연락해 대응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UKMTO Watchkeeper, can I help you? We've had 3 reports from different masters to say that the vessel was actually under attack. Thanks very much for the information, Captain. Appreciate it.
There's a military unit is actually en route to that vessel as we speak. 이미 해적들이 난간 사다리를 타고 본선에 올랐을 수도 있는 상황. 최후의 지시가 내려진다. 해적이 본선으로 승선된 것으로 추정됨. 나머지 잔류 인원들도 본선 사정 불능 조치, 본선의 안전 확인 후 모두 시대대로 대피할 것. 동시에 배 전 구역에 대피하라는 비상벨이 울린다. 선실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선원들이 황급히 집결 장소로 이동한다. 1차 집결지인 기관실에 모인 선원들은 인원 점검 후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 나고자 없이 긴급 피난처 시타델로 피신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다행히 의심물체는 일반 선박으로 밝혀져 상황은 종료됐다. 그러나 한시라도 안심할 수 없다. 시타델은 해적들이 찾기 힘든 은밀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선원들의 마지막 피난처다. 구조를 받을 때까지 최소 2-3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 통신시설이 갖춰져 있다. 대형 상선이 오늘 새벽 소말리아 해상을 지나다가 통신이 끊어졌는데 해적들한테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인도양을 항해 중이던 한진 텐진호가 해적들의 공격을 받았다. 해적들이 승선했을 때 선장은 배를 멈추고 선원들에게 시타델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평소 해적 대응 훈련에 따른 신속한 조치였다. 해적들은 복잡한 배와 구조 탓에 선원들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이 사이 최영함이 출동해 선원들을 구출했다. 야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해적선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불빛만 남겨두고 등화 관제를 실시한다. 해적들에게 배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선사 소속 유조선 오르킴 하모니호가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가솔린 5만 배럴을 싣고 이동 중이었다. 선박이 납치된 곳 역시 말라카 해협이었다. 8.57 malam 11 Jun lalu ketika dalam perjalanan dari Melaka ke Pelabuhan Kuantan Pahang, operasi mencari MT Okim Harmony diperluas ke sekitar perairan negara jiran. 선박을 납치한 해적들은 모두 8명. 선박은 일주일 뒤 납치 지점에서 30해리 정도 떨어진 베트남 해역에서 발견됐다. 해적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해군에 의해 체포됐다. 그러나 그새 선박의 이름은 오르킴 하모니호에서 킴 하모로 둔갑해 있었다. 해적들이 색칠을 내서 선명을 바꾼 것이다. 선박의 이름을 바꿔 팔기 위해서였다. 화물을 강탈한 다음에 배랑 선원들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선원들은 사라지고 선박만 이제 IMO 넘버, 즉 자동차의 차단번호 같은 걸 다 위조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되파는 겁니다. 납치 선박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I believe mostly are from Indonesia, and also maybe other country people which they manage to attract. Yes, it's poor, but slightly it's a bit more organized as well. Because we also had
smaller tanker vessels and all that getting hijacked and going to certain places and depainting the vessel pretty. 말라카 해협에 정박해 있는 대형 여객선. 헤엄쳐서 배에 접근한 사람이 배 옆 난간을 타고 몰래 배에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30-40m 높이의 배를 올라간 침입자는 선원에 의해 배 위에서 잡혔다. 해상 강도짓을 하려고 배에 몰래 승선하려다 붙잡힌 것이다. 해적들은 배를 통째로 납치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해상 강도짓도 자주 일삼는다. 항구에 정박 중이거나 공해상에서 입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조선이나 벌크선, 여객선 등이 주요 표적이다. 지금은 오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보신다시피 오일이 항상 비쌌기 때문에 얘네들이 블랙마켓에서 오일을 팔므로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많은 거죠. 선원들을 위협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것도 다반사다. 지난해 전 세계 해적 사고만 246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말라카 등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은 주로 말라카 해협 주변 국가 어민과 실업자들로 자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에는 2만 개에 가까운 섬들이 촘촘히 모여 있다. 해안선이 복잡하다 보니 항해 선박은 속도를 늦추게 되고 이 틈을 이용해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반군 세력 및 IS 등과 연계해 해적들은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해적의 경우 과거 말라카 해협을 기반으로 강도 수준의 해적 행위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IS에 참여했던 이슬람 전사들과 연계한 해적 활동으로 해적이 조직화되어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대범하고 잔인해져 납치한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다. 밤 12시 정도 됐습니다. 7명 정도가 올라와서 이제 그 배를 지휘하는 곳을 이제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뒤져서 현금, 방에 있는 비품들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 조그만 배를 이제 옮겨 타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적들의 무기도 첨단화됐다. 이에 대응해 최신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Of the pilots equipped with very much, high advanced, technology, the weapons, and also about the information, they use very much the advanced information. Carrying the equipment such as GSP, so and also there is the analysis or the how to say the assessment that some of the pirates from the so-called organized crime in this region. Organized crime means that not only the piracy, but also they cover other areas of the transnational crime such as illicit trafficking, the smuggling, and the money laundering, and even including the incident or the crime. 건현이 낮거나 속도가 느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이 우선적인 공격 대상이다. 이들은 평상시 선원과 어민 행세를 하다 배에 숨겨놓은 무기를 들고 갑자기 해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수시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Itu rondaan rutin di kawasan 말레이시아 항만. Mukah, yaitu 말레이시아 해경이 해적 순찰에 나섰다. kejadian 중화기로 무장한 해경들이 경비정을 타고 말라카 해협의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배 이름이 한글로 쓰여진 화물선도 경비정 옆으로 지나간다. 해경은 정지시킨 선박의 승선에 선박 등록증을 확인한다. 흉기가 있는지 갑판 아래도 수색한다. 이상이 없다면 안전에 위협받는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적의 위협이 줄지 않자 선주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세계 여러 나라 출신들로 이루어진 용병을 채용해 자체 경비에 나서는 것이다. 취재진은 이들 용병들과 함께 해적 출몰이 잦은 인도양으로 10여일간 동행했다. 스리랑카 갈레항의 해안도로.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무장 보안 요원들이다. 이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다. 1, 2, 3.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임시 거처인 펜션에 모여 해적 대응 요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We should keep watching there and searching around the vessel for any suspicious ship. When suspicious ship approaches in 2 km, all security must come up bridge. 해적들 동향에 대한 정보 확인도 필수다. 아들만 통과 지점에서 밤에 선장님한테 이제 콜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올라왔더니 한 30분 전부터 본선을 보트 4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저녁에 시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장님과 합의하에 제가 경보 사격을 먼저 실시를 했는데 그때 바로 보트들이 우회해서 가는 상황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수부대 출신들로 스리랑카에 머물면서 선주가 요청하면 승선해 선박 호위 임무를 수행한다. 팀장님께서 잘 다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그날 저녁. 각자 짐을 챙긴 보안 요원 4명이 출발 준비를 한다. 완벽하게 작전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한국인 2명과 네팔인 2명이다. 그리고 일정은 2월 금일부터 합시다. Go for it. 개인 화기와 장비 등을 들고 갈레항에 도착한 요원들은 짐을 운반선에 실은 뒤 바다로 출발한다.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7만 5천 톤급 가스 운반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다리를 타고 선박에 오른다. 이 순간부터 이들은 배와 선원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맡는다. 선박은 스리랑카 갈레항을 출발해 인도양을 항해해 카타르항에서 하적과 선적을 한 뒤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곳은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해적 출몰 위험 해역이다. 12일 동안의 항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승선 이틀째. 보안 요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 구조를 먼저 익히고 해적 방어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부터 점검한다. 배 난간에는 철조망이 촘촘히 설치돼 있고 마네킹도 세워져 있다. 마네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접하지 않은 이상은 멀리에서 봤을 때 보안 요원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보안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기와 탄약 점검도 필수다. 탄창에 총알을 장전시키고 조준경도 총기에 결합한다. 헬멧과 방탄복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만이 자신과 배, 선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밤이 되자 야간 습격에 대비해 불을 끈 선박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보안 요원들은 선원들과 함께 곧장 24시간 당직 체계로 들어간다.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본선 주변 해상을 면밀히 관찰한다. 오늘 같은 경우 야간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무월강 상태라서 육안으로는 더욱 식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군이 많은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이 어군들 속에서 어선을 위장한 의심 선박이나 또 진짜 해적 선박들을 더욱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다음 날 보안 요원들이 선미에 모였다. 실탄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총알을 장전하고 표적을 붙인다. Keep your finger outside. Yes, sir. And do not shoot without my permission. Okay, sir. Right? Yes, sir. 팀장의 사격 명령과 함께 실전 같은 사격 연습이 시작된다.
이번엔 실제 해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선상훈련. 가판과 기관실 등 배 구석구석을 훑으며 해적과의 교전에 대비한다. 본선으로 접근하는 해적선을 향해서는 경고 사격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해적선이 계속 접근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선장의 허락을 받아 조준 사격을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실전 훈련은 언제나 보안 요원들에게 필수적이다. 승선 나흘째, 호르무즈 해협 근처 해상.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총을 장전시킨 뒤 선교 옆으로 급히 뛰어간다. 본선이 가는 항로에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관찰된 것이다. 어선 모양을 한 조그만 선박 한 척이 본선 선미 쪽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아니 물고기 배잡이 정도 되네. 그게 저희한테 의심도 그 사이즈. 팀장은 팀원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린다. 서포트 스타보드. 요원들은 사격 자세를 취하고 배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언제든지 본선으로 접근해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해적 의심 선박이 본선 400여 미터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조금만 더 접근해 오면 경고 사격을 해야 한다. 그래도 본선에 접근하면 해적선이 틀림없다. 보안 요원들과 해적선 의심 선박 사이에 30여 분 동안 긴장감이 흐른다. 다행히 선박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 틈에 속도를 올린 본선은 의심 선박에서 차차 멀어졌다. 해적 출몰이 잦은 해역을 지날 때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이다. 해적 의심 선박이 내가 해적이다 하고 절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어선이나 이런 걸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특히 어군 같은 경우 어선들 어군 나타났을 때는 좀 긴장해갖고 더 보는 편입니다. 스리랑카항을 출발한 지 어느덧 8일째. 보안요원이 입고 나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차이. 또 다른 해적선 의심 선박이 레이더에 잡혔다. 이제 인도 양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해적 위험구역. 본선의 항로 전방에서 선미의 작은 선박인 스키프를 끌고 항해하는 모선 두 척이 포착된 것이다. 바짝 긴장한 보안 요원이 해적선 의심 선박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지금 좌측 저희 한 10시 방향에 있는 건 스키프 두 척 매달고 지금 저희 방향 쪽으로 오고 있고, 지금 12시 방향에 있는 쪽엔 스키프 한 척으로 지금 이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선에 사람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네요, 정확히. 모선과 스키프가 함께 움직이는 건 전형적인 해적선의 모습이다.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모선이 스키프를 선박 근처에 내려놓으면 스키프는 속도를 내 선박을 공격한다. 지금 레이더로 확인하니까 2.4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속도는 한 4.3나트. 보통 저런 배로 많이 해적들이 침투를 많이 하나요? 예, 지금 앞에 보면은 우리가 저 앞에 모선에 이제 사람들이 타 있고, 이제 해적들이 하나의 선박을 이제 잡겠다고 생각할 경우 저 뒤에 따라다니는 스키프 있잖아요.
저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저게 한 20마트 이상 되는 거. 저게 이제 탑승해가지고 저게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배로 이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본선 항로 앞에서 좌에서 우로 가로질러 가던 모선이 갑자기 본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더니 본선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한다. 모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본선을 계속 따라온다. 이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급기야 본선이 속도를 올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모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속도를 올린 것이다. 그제서야 의심선박은 따라오지 않고 조금씩 멀어져 갔다. 보안 요원이 승선했는지 본선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해적들이 승선을 시도할 때 타는 스키프를 매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굉장히 대양이기 때문에 조업 지역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욱 유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본선으로 빠르게 접근한 스키프 두 척을 향해 무장 보안 요원들이 사격을 가한다. 보안 요원들과 해적들 간에 벌어진 실제 교전 장면이다. 총격을 받은 스키프 한 척이 본선에 부딪히며 좌초한다. 나머지 한 척이 멀리서 재차 공격을 하려고 접근하자 보안 요원들은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붓는다. 약 3분간 이뤄진 집중 사격으로 해적들은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두 달 전에는 여기서 멀지 않은 카타르 주변 해역에서 보안 요원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이 해적들의 공격으로 숨졌다. 바레인에서 이렇게 출항했던 선박이 그 영해를 침범을 한 겁니다. 이란 쪽 영해를 침범을 해서 그쪽에 이제 주변에 있던 그 해적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승선을 한 다음에 그 인원들 냉동고에 5명, 제 기억 지금 5명이었는데요. 5명을 냉동고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냉동고에 가두니까 질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선장이 좀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냉동고를 열고 딱 나왔는데 그때 바로 총으로 쏴서 이 인원이 죽었습니다. 무장 보안 요원들이 해적 출몰이 잦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안 요원들뿐만 아니라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연합해군과 청해부대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민간 선박들의 해상 안전을 지켜준다. 가스 운반선이 카타르 항구에 도착할 즈음 선교에서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아덴만 청해부대에서 걸려온 전화다. 일일 해적 활동 정보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청해부대는 실시간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배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다. 이게 보안 요원들이 탔다고 해도 이렇게 군부대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보안 요원이 승선한다 하더라도 해적이 와서 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항상 지금 4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모선을 이용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해적들은 최근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쪽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한국인 선원 한 명이 탄 유조선 한 척이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납치됐다. 나이지리아 해군이 구출 작전을 펴 해적 한 명을 사살했지만 선원 2명이 해적들에 의해 납치됐다. One is Indian and another one is Pakistani nationals. They have no idea where the direction. 서아프리카 해적들은 과거 단순 화물 탈취에서 선원 납치 후 인질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로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점점 더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3만 불, 4만 불 받다가 10만 불 받다가 어느 갑자기 100만 불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적들 입장에서는 수단이 있는데 제일 먼저 배에 올라간 사람 또는 가장 뭐 빨리 해서 배를 많이 잡은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가고 몸값을 노린 해적들의 선박 납치로 선사와 화주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지난 2011년 1월 2만 톤급 화학물질 운반선 3호 해운 소속 3호 주올리호가 인도양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됐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은 선박이 소말리아로 끌려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지를 발휘했다. 그 사이 시간을 번 청해부대는 해적들을 진압하고 선원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 자기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을 좋아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한국 사람은 자기들 지시를 잘 따르고 자기들 하라는 데 행동하고 또 한국 정부도 자기들한테 협조를 잘 해준다. 무슨 협조하니까 동관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고리 끊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자니까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아덴만 여명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3호 해운의 부름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3호 해운은 이에 앞서 9개월 전 원유 운반선 3호 드림호가 역시 인도양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같은 선사의 선박 2척이 해적에게 납치된 것이다. 선원들은 납치된 지 7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회사는 몸값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호 해운은 파산하는 운명을 맞는다.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 이제 신인도가 떨어졌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하주들이 떨어지고 짐을 수송해달라는 그 요구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영업 활동에 지장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접은 거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해적들의 공격을 받은 선원들은 정신적 외상을 입는다. 필리핀 선원 주버트 씨. 그는 5년 전 일본 국적의 선박에서 일할 당시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을 만났다. 직접적으로 해적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위기의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I surprised because it's very dangerous. Okay. Very dangerous. Why they are dangerous? Because in the pirates on board, basically the dangerous are like year 2000 year 2000. 두려움에 한동안 배를 타야 하나 고민을 했었지만
필리핀에 남아있는 아내 생각에 다시 선원 생활을 하기로 했다. 4 years ago. Almost every day, sir. I miss my wife, my family. I think always to work hard for them, to give them financial support, and also I want to work hard here to earn money.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선박 공급 과잉으로 해운업계는 몇 년째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적들의 공격과 불황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결국은 아주 빈곤층들이 결국은 해적행위나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해적행위에 대한 발생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다의 무법자, 해적. 영화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들이 지금은 현실의 약탈자가 돼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언제쯤 막을 내릴 것인가?